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은 제가 아시겠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몸이 좀 안 좋았고 오늘 복귀는 아니고 이제 오늘 그래도 방송 한다고 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몸이 괜찮아지면 그때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나레이션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독일 포칼 결승전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축구연맹은 포칼 결승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 경기는 5월 23일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 독일 축구의 한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독일에서 중단 중인 경기와 언제 그 경기가 속개될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준결승전과 결승전 일정이 모두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 공식 SNS 계정에서 이영표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서 생일 축하해 이영표라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두 명의 한국인 선수인 이영표와 손흥민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본 전 세계 토트넘 팬들 역시 저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영표는 리버풀을 상대로 한 데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해당 경기 최고 평점 8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08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이영표는 2007-2008 시즌 토트넘이 리그컵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해서 우승 메달을 받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영표가 손흥민보다 토트넘에서 이제 커리어라고 할까요? 스탯은 안 좋지만 당연히 커리어는 우승이 있으니까 리그컵이라. 손흥민은 리그컵 우승도 없잖아. 해야지 뭐 이제 앞으로. 아무튼 이영표는 그래도 리그컵 우승이 있다. 의외로 한국인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가서 뭐 챔피언십이건 뭐건 나름 좀 뭐 챔피언십에서 1등을 해서 트로피가 메달이 있거나 트로피가 있거나 이런 선수들도 꽤 있고 좋아요. 기성용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기성용은 우승 많이 했어. 셀틱에서 뭐 반막듯이 했고 뭐 스완지에서도 해봤으니까. 손흥민만 못 해봤어. 손흥민만. 쿠티뉴가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쿠티뉴는 발목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2주 후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요. 뭐 간단한 뉴스인데 큰 수술은 아니었나 봐요. 네, 그냥 짧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었어 가지고 그냥 한 것 같아요. 판넬로 관중석을 채우는 메넨글라드 바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팬들이 보루시아 파크의 관중석에 자신의 판넬을 놓을 기회를 현재 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써 8,0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이 캠페인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매치데이는 아니지만 보루시아 파크는 보기 좋게 채워지고 있고 선수들도 서포터들 옆에 자리를 잡았고 원정석에는 도르트문트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루시아 파크의 관중석에는 이미 2,000개의 도플갱어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스스로 주문한 뭐 판넬을 가지고 있는 또 1군 선수들도 있대요. 네. 그래서 뭐 팬들도 팀 선수들도 네, 이렇게 현재는 지금
판넬을 이 메넨글라드바흐 홈 경기장인 보루시아 파크에 현재 지금 세워놓고 있나 봐요. 만약에 분데스리가가 무관중 경기로 재개한다면 이제 더 많은 판넬들이 관중석을 채울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나쁜 것 같진 않아요. K리그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판넬은 아니더라도 그냥 통천으로 다 가리나? 1층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기사를 찾아보긴 하는데 뭐 딱히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없어가지고. 스웨덴 말메이의 동상 훼손에 대해서 질라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질라탄은 스웨덴에서 자신의 동상을 훼손한 사람들을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폄하하며 말메 팬들에게는 자신이 클럽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메 경기장 밖에 세워진 동상은 질라탄이 자신들의 최대 라이벌인 한마르비에 소유주가 된 네 번째 에 거쳐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한마르비가 이 말메 팀의 라이벌 팀인가 봐요. 근데 질라탄이 거기에 소유주가 된 거에 대해서 팬들이 진짜 저 동상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몇 번이나 불도 지르고 때려 부시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동상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도 막 때려 부시고 침 뱉고 막 뭐 하고 해가지고 저 동상을 박았던 저렇게 지지대? 근데 이거를 내가 따로 영상을 보니까 그냥 뽑았어요. 다 지금은 저렇게 흉물스럽게 원래 냅두고 있다가 그냥 구단이 굴삭기 같은 거 작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뽑아버리더라고. 지금 저게 아예 없어요. 동상 자체가. 그러니까 질라탄이 이제 스웨덴 언론인 디플레이와 이제 인터뷰에서 동상 파괴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들은 관심을 원했고 언론이 그 일을 계속 노출하기를 원했었다. 유치원생들이나 할 법한 수준이며 우리는 그보다 더 성숙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내 동상은 다 파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이야기까지 파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비록 처음부터 말메에게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말메를 위해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며 말메 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하고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또 하죠.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면 라이벌 팀의 구단을 진짜 라이벌인데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질라탄이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맨시티하고 바르셀로나가 루벤 디아스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와 맨시티는 벤피카의 중앙 수비수인 루벤 디아스에게 관심이 있는 구단들입니다. 포르투갈 언론사인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루벤 디아스의 에이전트인 멘데스가 바르셀로나에게 움티티의 장기적인 대체 자원으로 루벤 디아스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2살의 이 선수는 벤피카와 2024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어둔 상태이며 그의 현재 계약에는 1억 유로라는 엄청나게 큰 방출 조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아스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선수이며 그 외에도 레스터의 서윤주와 나폴리의 쿨리발리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축구계에 경제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벤피카는 루벤 디아스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벤 디아스는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24경기 출장에서 2골을 기록했습니다. FM을 해보신 분들은 이번 시즌이 아니라 이전 시즌에도 루벤 디아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FM의 선택이 좋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포르투갈 리그를 챙겨보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에이전트가 멘데스라고 하네요. 아, 골치 아파. 라이올라 멘데스 막 이렇게 얽혀 있으면 골치 아파 진짜. 하필이면 또 포르투갈 아니겠습니까? 그놈들 다 포르투갈 놈들인데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아. 메르텐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램파드 감독의 소식입니다. 현재 바이러스 사태로 축구계는 얼어붙었지만 첼시 감독 램파드는 새로 영입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을 찾아보느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램파드는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나폴리의 포워드 메르텐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램파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메르텐스 영입을 위해 움직였지만 실패했다는 보도들에 대해서 맞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램파드는 여름에 다시 메르텐스를 노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메르텐스는 다재다능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램파드는 그를 원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실력 또한 입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도 혹은 쓰리톱 양 측면의 일원으로도 뛸 수 있을 것이며 타미 아브라함은 이번 시즌 첼시의 탑스코어러인 것은 맞지만 리그가 중단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폼은 그가 전체적으로 좀 지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자를 데려오는 것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메르텐스는 나폴리 경기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만 꾸준히 봤더라도 원래 좀 사이드, 그러니까 왼쪽 자원에서 썼을 때 느낌보다는 가운데 올려 써서 조금 재미를 봤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공격 자원으로 이제 램파드가 당연히 봤을 거예요. 사이드 자원이 아닌 톱의 자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이제 메르텐스가 뭐 띄워주길 바라는 거겠지. 워낙에 뭐 바추아이나 뭐 지루 관련된 얘기도 뭐 재계약을 했네 안 했네 막 얘기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확실한 좀 믿을면 타미를 받쳐주거나 아니 같이 공생하거나 네, 하는 걸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잘 들려요? 좀 입을 가까이 되도록 할게요. 손흥민의 해병대 머리에 영국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더 스퍼스 웹은 손흥민의 최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 손흥민은 짧은 머리에 해병대 특유의 활동복 빨간색 입고 있습니다. 훈련병들 단체 사진에서 손흥민만 자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영국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달라진 머리 스타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짧은 머리를 처음 보기 때문이며 한편은 잘 지내고 있구나.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이 없다.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머리가 아주 시원해 보인다. 의외로 잘 어울린다. 아주 순수해 보인다. 라고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머리는 아니죠. 저게. 네, 그냥 좀 짧게 옆에 좀 쳐주고 위에 짧게. 손흥민한테는 가장 짧은 머리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군대 사진이 당연히 뭐 엄청 화질 좋은 걸 그런 걸 찍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군대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건 예전이건 거의 비슷해요, 화질이. 저 있을 때도 저런 화질이었어. 저도
군대 사진 찾으면은 거의 이렇게 느낌 나는 거 똑같은 거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활동복 이렇게 입고 그쵸? 오히려 저 때 찍은 게 제가 찍은 게 더 화질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참 시간이 지나 당연히 뭐 군대에서 화질 좋은 걸 사진기를 안 쓰지만 어떻게 참 저게 똑같니? 변함이 없다. 정말. 아무튼 그냥 나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뭔가 되게 손흥민이 지금 신고 있는 실내화가 되게 축축한 상황이지 않을까. 샤워하고 와서 이제 몸은 되게 깔끔한데 그 이제 축축하잖아요. 저 땐 그랬어요. 요즘에 뭐 해병대는 잘 뭐 이렇게 잘 나와서 뭐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도 해병대 나왔으니까 훈련병 때 항상 이제 실내가 축축해가지고 참 싫었거든요. 아무리 수건 닦고 그래도 막 그거 신는 거 느낌 자체가 너무 싫었어. 꼭 같이 그걸 손흥민도 신고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손흥민 차가 페라리 뭐 458? 뭐 4억이 넘는 차를 손흥민이 타고 다닌다 그 이제 유튜브를 아까 운동할 때 잠깐 들었는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군대는 다 똑같구나. 저 활동복도 아마 지금은 조금 쫀쫀해 보이겠지만 수료할 때쯤은 다 앞에 여기 뭐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상의만 찍어주는 게 좋죠. 하의까지 찍어주면은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네, 안 돼요. 잘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손흥민한테는 물론 이제 축구가 여러 명이 하는 단체 스포츠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단체로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또 해병대는 이제 지원이고 거의 이제 나이가 비슷하다고 봐야죠. 뭐 많이 차이 나지 않으니까. 3주 만에 저출혈이 늘어나냐고? 늘어났지.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손흥민이라고 뭐 이렇게 느긋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손흥민이라고 뭐 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침상 닦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저 재질 자체가 그지 같아요. 저 트레이닝복 자체가 추리닝 자체가 재질이 그지 같다고. 저거는 진짜 완전 싸제. 그러니까 해병대 추리닝 중에 완전 싸제가 있어요. 밖에서 약간 좀 재질도 쫀쫀하고 그런 게 있고 저거는 이제 바람만 불어 늘어나 진짜. 예, 손흥민도 아마 3주 지나면 저 추리닝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튼 뭐 잘 다녀왔으면 똥국 먹었겠지? 맨날 스테이크 먹다가 똥국 먹었겠지? 맛있어. 난 군대밥 잘 먹었어가지고 가끔 생각나. 심지어 나는 식판도 샀다니까. 제대하고 나서 가끔 생각나가지고 진짜로. 지금 이사 왔을 때는 이제 제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식판 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군대냐고. 아직도 거기 좋냐고. 막 그러면서 생각나냐고. 그러는데 사실 살 때는 생각나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좀 귀찮은 것도 있었지. 맨날 설거지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때 여자친구가 되게 비싼 코렐 그래서 사줬어요. 여기다 먹으라고. 식판에 먹지 말고. 왜 식판에 먹냐고. 진짜 너무 싫다고 하면서 많이 혼났죠 그때. 그래서 알았어 하고서는 이제 네, 이제 지금은 잘 먹고 있습니다. 코렐 그릇을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지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황의조도 곧 간다고 하는데 황의조는 이제 또 육군이라고 하는데 그쪽도 이제 좀 합성 나오면 아니면 이런 사진 나오면 네,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이스킨의 벌금 규모가 1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에버튼의 공격수 모이스킨은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면서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이로써 킨은 구단 측으로부터 10만 파운드, 1억 5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에버튼은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하며 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키는 지난 여름 2,400만 파운드 365억의 이적료로 유벤투스에서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으며 폼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감독인 안첼로티와 그 에버튼의 풋볼 디렉터 역시 이 킨의 사건에 매우 대노하고 킨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다가 진짜 관짝 들어가 봐야 정신 차리죠. 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어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무섭나? 나는 내가 외국에 있으면 더 무섭을 것 같은데. 뭐 진짜 막 그렇게 죽어가는 게 옆에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소식을 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 생각이 드냐? 응?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축구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언론에서 욕을 바가지 쳐먹고 혼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워커야 뭐 좀 이렇게 다른 종류의 파티였으니까 섹스 파티였으니까 무리니도 자가격리 그 잘 지키지 않고 해가지고 욕 먹고 한 건데 그거를 보고도 정말 나이가 어린 놈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얘가 철이 없는 거지. 얘가 이상한 거고 얘가 뭐랄까 얘 잘못이죠 뭐. 네, 아무튼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이탈리아 공격수 놈들은 안 돼. 발로텔리, 모이스킨 이런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기싸대기야. 되게 많이 혼났다고 하던데 진짜로. 욕을 엄청 먹더라고 뉴스에서. 이탈리아에서도 욕 먹지, 잉글랜드에서도 욕 먹지, 뭐 엄청 뭐 이제 그 지역지 머지사이드 이 지역지에서도 엄청 욕 먹지, 엄청 욕하던데 진짜. 기사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가져올 때. 울버햄튼의 디오고 조타가 랜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서 20개 구단이 모두 참가하는 랜선 이 프리미어리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사상 첫 이 프리미어리그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를 열었고 디오고 조타와 아놀드, 라임 스털링 등의 각 팀을 대표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온라인 게임인 EA 스포츠 피파 20을 통해서 승부를 펼쳤고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같은 날에 열렸습니다. 4강전에 디오고 조타와 드와이트 번니, 이제 디오고 조타와 번니의 맥닐이 이제 4강전에 한조. 그다음 반대편에는 아놀드, 리버풀의 아놀드, 맨시티의 스털링이 한조. 이렇게 4강전이 열렸는데 디오고 조타하고 번니의 맥닐이 붙어서는 디오고 조타가 이겼고 아놀드하고 스털링하고 붙어서는 3대2로 아놀드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간 거예요. 그래서 디오고 조타 결승, 아놀드 결승 올라가서 만났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났는데 결승전에서 결국 이긴 사람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디오고 조타였습니다. 조타는 팽팽한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고 이 대회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아놀드는 모든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피파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리버풀을 대표해서 대회에 나왔기 때문에 우승을 원한다 라고 이제 결승전에서 붙었지만 울버햄튼이 우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놀드는 패배 하였다고 해요. 아스날이 다음 주부터 야외 훈련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다음 주부터 선수들이 런던 콜리로 돌아와 야외 훈련을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2일 아르테타가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뒤로 아스날의 훈련장은 폐쇄된 채로 있었고 소수의 스태프들만 남아서 현장 관리에 임했었습니다.
1군 선수들은 봉쇄 기간 동안 실내 시설과 맞춤형 식단 및 피트니스 계획을 제공받았고 요가와 같은 정규 세션과 수업은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아르테타 감독 또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선수단 개개인과 매주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런던 콜리의 미사용 중인 피치 10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기로 하는데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야외 훈련 한다 해서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11명, 아니 11명 이상이 막 모여가지고 막 팀 훈련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피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명씩 들어간대요. 토트넘도. 그러니까 엄청 이제 뭐 떨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야외 훈련인 것 뿐이지 뭐 같은 팀 훈련을 아직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벌써 뭐 팀 훈련을 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야외도 아니잖아. 실내잖아. 야외에 이제 그냥 정말 멀찌감치 한 명 한 명씩 나가지고 그냥 훈련한다라는 것 뿐이지, 코치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야외 훈련한다라는 것 뿐이지 뭐 진짜 뭐 만나서 뭐 벌써 팀 훈련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국도 당연히 네. 이런 조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친놈들도 아니고 벌써 팀 훈련 하겠어요, 설마. 로이키는 자신이 룬이나 퍼디난드랑 별로 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주장인 로이키는 그가 팀원들과 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키는 그가 웨인 루니와 리오 퍼디난드와 같은 어린 선수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 했다라고 고백했으며, 키는 1993년에 맨유에 입단해서 12년 후 셀틱으로 떠나기까지 많은 업적을 남긴 선수입니다. 키는 말하길 라커룸은 항상 변화했었고 매년 한 명에서 두 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왔다. 어린 선수들이 와서 새로운 동력이 생겼고 자신의 커리어 끝 무렵에 루니, 퍼디난드, 플래처, 오셔 등 많은 새내기 선수들이 왔었다. 근데 나는 그 선수들의 농담이나 유머 등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재미도 없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특히 루니와 퍼디난드가 자주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 둘이 왜 웃는지, 저게 무슨 대화인지 솔직히 뭐 내가 뭐 그 대화를 이해했더라도 성격상 그들과 잘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고, 로이키는 꼰대가 맞아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키는 훈련 방식 같은 것들도 너무 옛날 사람이고, 근데 그런 거에 순종적이고, 그게 축구고, 축구는 막 전쟁이야 싸움이야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히려 네빌, 게리 네빌 막 이런 선수랑 잘 맞았을 거예요. 성격은 네빌도 막 엄청 막 이제 막 선수들이 막 뭐랄까 이제 통로에서 경기하기 전에 막 히덕거리고 악수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본인도 막 축구에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퍼디난드랑 로이킨이랑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퍼디난드가 리즈에서 왔잖아요. 리즈가 이제 뭐 사실 좀 마틴이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맨유로 또 같이 오기도 했는데, 첫 훈련 때 로이킨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퍼디난드를 쥐잡듯 잡았다. 그러니까 퍼디난드는 이제 훈련 때 팀 훈련 하는데 그냥 백패스 한번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게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로이킨이 그걸 보고 갑자기 경기 중에, 그러니까 훈련 중에 뭐 정신 나간 놈아, 거기서 왜 백패스를 하냐? 그런 축구는 리즈에서나 해라. 여기는 그런 축구 하는 데 아니다. 응?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 팀에 와가지고 지금 팀 훈련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완전 정신머리 썩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백패스 할 때도 아닌데 너 왜 뭐 하면서 막 그 퍼디난드 쥐잡듯이 한번 잡았던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다 물론 뭐 이제 뭐 뭐랄까 좀 길들이기 아니면 뭐 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매년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뭐 그런 거였겠죠. 근데 그 일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옛날 사람 이 사람 자체가 요즘 선수들이 막 좀 뭐랄까 프렌들리하고 막 이렇게 훈련에 막 이렇게 뭐 경기 중에도 실수하지만 뭐 웃고 막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예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네. 저 때 퍼디난드도 이해 못하는데 뭐 요즘 선수를 어떻게 이해해? 그냥 그냥 참 뭐랄까 로이키는 뭐 축구 관련된 일을 아직도 하고 본인도 감독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요즘 이제 이 지금 세대의 선수를 이끌고 가면서 끌고 가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평론 같은 거 좀 하고 과거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낫지. 네.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로이키 재밌는 그 아마 로이킨 나갈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퍼거스하고도 싸워서 나갔잖아요. 결국. 뭐 감독님이 뭐 쟤네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그 선수들의 방식에 대해서. 그 사실 선수가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단을 이제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 이 반기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감독의 권한이고 선수가 그거는 사실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고 왈과 왈부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로이킨도 그때는 사실 벌써 은퇴할 때가 이제 다가왔죠. 짬도 찰 대로 찼고 그리고 이제 뭐 커리어도 싸울 대로 싸웠다고 볼만 하죠. 그때 뭐 말년에 뭐 로이킨 더 싼 것도 없어. 맨유 나가서 또 잘된 것도 두 회이 만나서 뭐 속이나 썩었지 뭐 잘된 게 뭐 있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방식 자체가 네,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참 난 로이킨 참 가끔씩 그 볼 차는 거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실 유형의 선수예요. 저는 이런 약간 미드필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꼰대 축구를 보고 자라가지고 네, 좀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경기장 안에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원 축구 보면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번 국대 경기 보면은 말하는데 수비형미들의 뭐 누구 쓰네 뭐 백승우를 써보네 아니면 여기를 써보네 저기를 써보네 막 누구 써보네 하는데 저는 항상 왜 신영민을 쓰지 않을까. 신영민 나이가 있지만 느리지만 이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에 약간 수비형 미들 롤을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들 쓰려면 신영민 항상 써야 된다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항상 뭐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로이킹 같은 선수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FM에서도 선호합니다. 그 원래는 4-1-2-3을 제일 좋아하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원에서는 제가 4-2-3-1을 쓰죠. 네. 이번에 정북이랑 하는 거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수원이랑 하는 거? 근데 이제 매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내가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수원 팬이고 뭐 수원이 못하는 거 맞죠. 전북에 비해서 뭐 밀리는 것도 당연히 내가 뭐 사람이 눈이 있는데 그럼 씨 근데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사실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수원을 욕하는 걸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몸 좀 나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모르겠어가지고 만약에 듣고 싶은 게 있으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달라고 하면은 더 제가 리얼하고 뭐랄까 좀 가열차게 수원을 까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까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미국 축구 대표팀 남녀 임금 격차 재판이 바이러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축구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미국 남녀 축구 대표팀의 임금 차별 재판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 기일은 5월 5일에서 6월 16일로 미루어졌고 예심 회의 역시 4월 20일에서 6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 여자 대표팀이 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오든 향후 각국 여자 축구 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축구 또 미국 여자 대표팀은 남자 대표팀보다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저쪽 사정이니까. 네. 미국 여자 대표팀이 너무 잘했죠. 그냥 객관적으로 별 의미는 없는데 수원이랑 하는 거니까 물어본 거. 객관적인가요? 전북이랑 수원이랑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라는 질문이 객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질문이고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건데 객관적이다.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그래도 객관적이진 않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누구나. 축구를 조금이라도 알고 K리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 고베와의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네. 다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킴지의 본인이 말하기로 7월 1일부터 자신은 첼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하킴지의는 예정된 플랜대로 7월 1일 첼시에 입단할 것을 확언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지혜은은 7월 1일부터 자신은 첼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AD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저는 첼시 선수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대규모 이벤트를 9월까지 금지시키면서 2019-20 시즌 네덜란드 리그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거 오피셜이에요. 네. 지혜흐가 아약스를 떠나는 것은 더욱더 간단해진 것입니다. 원래 그런 얘기 있었죠. 재개가 되면 이게 분명히 7월 1일을 넘어갈 테고 그래서 하킴 지혜가 중간에 첼시로 넘어와서 프리미어 리그를 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약스가 만약에 리가 진행 중이면 올 수 있는 것이냐 못 오는 것이냐 해가지고 많은 첼시 팬들도 궁금했었는데 네덜란드는 아예 리그를 종료시켜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돌이 현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본인은 첼시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언을 한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킴 지혜는 7월 1일부터 본인 말처럼 첼시 선수겠죠. 물론 경기는 못 뛸 것 같아요. 선수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지 또. 이런 걸 내가 알 수가 없지. 또 거기서 그냥 선수 등록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모르지 또 그죠? 네. 하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MC 데파이는 나중에 축구 선수를 은퇴해도 래퍼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리옹의 멤피스 데파이가 은퇴 후에 음악계에서 종사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힙합 음악에 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데파이는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래퍼 생활을 병행했고 이미 몇 가지 트랙을 발표했으며 그중 몇 트랙은 히트까지 치기도 했습니다. 대파이는 축구 선수로서 이제 음악에 많이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은퇴 후에는 뭐 음악 페스티벌도 다닐 것이고 그렇게 팀을 꾸려서 공연도 다니고 하는 게 자신의 꿈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거 제가 댓글에 대파이 그 뮤직비디오 있어요. 생각보다 노래 좋아요. 아 진짜로. 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랩을 애초에 잘 몰라요. 국내 힙합도 제가 잘 모르고 뭐 그렇다고 이제 빌보드 힙합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모르면 이제 뭐 리듬이나 이런 거 그냥 들으면서 이제 내 느낌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난 괜찮던데 몇 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난 내가 옛날에 봤던 거는 막 테베즈 혹시 옛날 노래 들어봤어요? 난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정말 개떡 같을 줄 알았거든요. 테베즈 그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랩한 거 있어요. 그 노래 진짜 썩었어요. 난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돈 좀 썼더라고. 몰라. 아무튼 이거 내가 이거 그 뮤직비디오 그 고정 댓글에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볼 사람들은 보시면 돼요. 영국 언론은 프리미어 리그가 6월 8일 재개가 될 것이며 7월 27일 종료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단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6월 8일에 재개해서 7월 27일 2019-20 시즌을 마무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 더 타임즈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6월 8일 무관중으로 재개해서 남은 92경기를 7월 27일까지 치르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3월 13일 바이러스 여파로 멈췄으며 팀당 9경기 내지 1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독주 체제를 굳힌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에 첫 우승에 근접해 있습니다. 2위 맨시티와 승점 차가 25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리그가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은 6월 8일 날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6월 8일 금방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5월이라고 치고 6월 8일 다음 달이에요, 당장. 우리는 K리그 보다 보면은 진짜 쓱가요, 쓱. 근데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 현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상황이 그냥 지금 너무 위험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뭔 소리로, 뭔 상황에 지금 뭐 6월 8일 날 하겠다는지 모르겠네. 뭐 물론 이 리그를 재개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많은 팀들이 수익 면에서 너무 힘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뭐 리그 재개를 막 어쨌든 간에 애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뭐 대책을 세우고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날짜만 이렇게 쓱 잡아두고 뭐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뭐 그냥 발표만 한 건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현지에서도 지금 보도가 됐고 타임지에서 보도한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냥 아무튼 그냥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 져야지 7월 27일까지 리그를 마무리 져야지 다음 시즌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들끼리 엄청난 짱구로 굴려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보도한 거겠지만 사실 이게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첼시와 2025년까지 재계약을 협상 중인 타미 아브라함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타미를 묶어두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22살의 선수는 이번 시즌 34경기에 출전해서 15골을 넣었으며 첼시의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램파드의 새로운 첼시에 합류한 선수들 중에 한 명이며 오도이, 마운트, 타미, 길모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첼시의 미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타미가 첼시와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을 것 같고 첼시와 타미의 에이전트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타미가 클럽의 평가보다 인상된 주급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었지만 타미가 가까운 미래에도 첼시에 남아있을 거라는 이제 희망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타미가 원래 좀 재계약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진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나 봐요. 이재성은 팬들이 뽑은 홀슈타인 킬 역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성을 향한 팬들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킬의 팬들이 직접 선정한 역대 베스트 11 미드필더 자리에 이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킬 지역지 킬러 나으리 히텐 킬러 나으리 히텐 네. 여기에서 보도하길 현재 바이러스로 리그가 멈춰 지루해하는 팬들에게 재미있는 이벤트를 선사했는데 약 2주 동안 팬들이 직접 역대 킬 베스트 11을 뽑도록 선정했고 이벤트 이름은 나의 홀슈타인 킬 베스트 11인데 그는 이제 겨우 2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새내기 선수 축에 속하는 선수지만 2시즌 동안 킬에서 보인 모습은 베테랑 못지 않으며 심지어 이재성이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킬의 경기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킬은 또 작은 구단이기도 하지만 너무 못해. 이재성이 다 해 진짜. 네. 2시즌 뛴 선수가 어떻게 역대 베스트 11에 들어가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애들 너무 별로야. 이재성이 다 해. 너무 잘해. 쩔어. 잘해. 얘 신경 못해. 벌써 안 돼, 얘는. 얘는 벌써 안 돼. 이번 시즌 끝나면 그냥 팀 떠나야지. 여긴 진짜 별로야. 여기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처음에는 내 이재성 때문에 좀 볼까 하다가도, 진짜 볼 맛도 안 나고,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페르난도 토레스 영입이 나비 효과가 되었는지, 현재 구단이 파산 위기에 몰려있는 J리그 사간도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윤정환 감독과 김민우, 수원의 김민우죠. 그 다음 전북의 김민혁 등이 활약을 해 국내에 익숙한 J리그 사간도스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본 니칸 스포츠를 비롯해 스포츠 호치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사간도스는 230억의 손실을 기록해서 지난해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년도 65억 적자에 따른 2년 연속의 적자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7억엔, 우리보다 10배니까 170억이야. 감소했고, 전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광고 수입은 주요 후원 업체 이탈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8년 입단해 1년간 뛴 페르난도 토레스의 연봉 50억도 재정적 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고 멍청한 행동이냐면 상한도스는 그 전에 페르난도 토레스 데려오기 전에 세레서 오사카가 포를란 데려와서 정말 돈 바가지로 쓰면서 저래도 강등되는구나, 빙신들이구나 라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토레스를 데려와가지고 참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윤정한 자를 때도 근본 기준이 없더만 얘네는 근본이 눈 아파. 근본이 없어. 근본이. 어쩌려고 저러냐. J리그는 자생적 페어플레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얘네 페널티도 먹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기도.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현재까지 세계 10개국에 2020 시즌 K리그 중계권이 판매되었으며 영상 사용권도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3곳에 판매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중국, 홍콩, 크로아티아 등 10개국이 스포츠 레이더를 통해 K리그 중계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덕아웃, 네덜란드의 433, 영국의 코파90 등 축구 전문 온라인 컨텐츠 플랫폼들도 K리그 영상 사용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의 방송사, 그리고 OTT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뉴스 에이전시 등이 중계권 구매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TV로 방영하는 거, 온라인 콘텐츠로 방영하는 거, 뭐 유료 콘텐츠로 방영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많은 나라들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이 뭐 구매 의사, 그 다음에 문의를 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라는 것은 좋은 거니까.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리그가 재개가 된다면 교체 인원을 5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각 구단은 리그가 재개될 시에 일어날 혼잡한 일정을 대비해서 5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파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며 교체 인원 확장에 대한 특별 허가는 2021년 시즌 말까지 유효할 전망입니다. 피파 대변인은 BBC 스포츠에게 건강이 우선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안은 국제축구평의회에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BBC 스포츠가 이해하기로는 국제축구평의회는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5명의 교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선수들 특히나 이제 정말 리가 재개되면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서 전 세계 리그 다 재개되면 이제 피파에서 이제 승인이 되고 축구평에 승인이 되면 다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일 텐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코로나 걸렸던 선수들이 어떠한 이제 후유증
있을지 모른다. 물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폐가 손상이 돼가지고 이전 같은 경기력이 뭐 안 나올 수 있다 하면서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에 뭐 진짜 그게 좀 걸렸던 게 회복을 했지만 좀 여파가 있고 뭐 하면은 또 선수가 이제 다시 원상적,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풀핏을 찾기가 바로 찾기 힘들 테니까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축구에 대한 뭐 룰 자체가, 규정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도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사진이 진짜 옛날 거네. 여기 사진 히딩크 씨가 있나? 퍼디난드는 자신의 동생인 안톤에게 인종차별을 했던 존 테리를 지금도 보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내 동생이 존 테리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된다 라고 리오 퍼디난드가 9년 전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였던 존 테리가 자신의 동생인 안톤 퍼디난드에게 가한 인종차별 사건을 떠올리며 회한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디난드는 만약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 내 동생에게도 당장 가서 진실을 말하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아레즈가 자신의 팀 동료 에브라를 흑인 비하 표현으로 모욕했을 때도 더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퍼디난드 가족들과 당시 법정에서 존 테리 편에 서가지고 증언했었던 애슐리 콜과의 우정도 다 깨졌다고 합니다. 퍼디난드는 그날 이후 대표팀 동료였던 존 테리와는 아직도 10년 가까이 화해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기사 댓글을 봤을 때 맨유 팬하고 첼시 팬들하고 엄청 싸웠는데 그 안건이 뭐였냐면, 첼시 팬들이 말한 건 그런 거였어요. 존 테리가 물론 병신 같은 짓을 했었던 거 맞다. 그러니까 뭐 브릿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안톤도 좀 오해하는 게 있다. 왜냐면 이 안톤이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뭐 비하적인 얘기 한 거야? 나 비하한 거야? 인종차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일이 불거졌던 건데, 이제 첼시 팬들은 존 테리가 왜 이거를 사과하지 않느냐?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안톤 퍼디난드가 오해한 것이다.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까지도 말하는 게 이 존 테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톤 퍼디난드는 뭐 자기가 들은 거 얘기한 거겠지. 근데 뭐 리오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 친동생이고 하다 보니까 뭐 친동생 말을 믿는 거겠죠. 하면서 존 테리 저 새끼가 옛날부터 뭐 좀 끼가 보였는데 내 동생한테 인종차별해? 하지만 뭐 존 테리는 내가 안 한 걸 왜 사과하냐? 사과할 마음이 없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오해한 건데 지 혼자 막 난리 뭐 브루스 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애슐리 콜이 나 내 옆에 있었는데 쟤 인종차별 안 했다. 라고 이제 애슐리 콜이 또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뭐 댓글은 뭐 네가 가서 들었냐 뭐 하면서 뭐 안톤 퍼디난드가 뭐 인종차별 당했으니까 말했겠지, 뭐 미친놈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너 나한테 왜 인종차별해 이렇게 말했겠냐 하면서 이제 막 엄청 막 그 싸우는 걸 봤는데, 뭐 여튼간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한쪽은 안 했다 그러고 한쪽 무조건 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저 경기 생각은 나죠. 나중에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박지성이 이제 다시 이제 첼시와 붙을 때 존 테리의 악수를 거부했던, 물론 박지성이 이제 맨유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된 건데, 그렇게 또 이어지고도 했었죠 나중에.
2020 하나은행 FA컵 하나은행 이제 리그가 5월 8일 무관중 경기로 개막하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 하나은행 K리그 1라운드가 5월 8일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0 K리그가 5월 8일 개막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무관중 경기 진행을 전제로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 등도 고려하면서 일정을 짰다고 해요. 당초 3월 14일로 예정이 되었던 1라운드가 이제 5월 8일 전북과 수원의 경기로 진행이 되고 5월 9일 이렇게 또 이어지면서 보니까 시간대가 몇 시였지? 4시 반, 7시 3개였는데 일요일 날은 2경기하고 토요일 날은 3경기 하는 것 같았는데 2시, 4시 반, 7시 이렇게인가? 아무튼 토요일 날 3경기였는데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경기 시간도 있긴 하지만 거진 토요일 3경기, 일요일 2경기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그래서 올 시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예전에는 막 겹치면은 막 수원 경기 볼 거예요, 뭐 어떤 경기 볼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올 시즌은 사실 거의 겹치지 않아요. 거의 겹치지 않아가지고 뭐 겹치는 경기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거는 뭐 결정하면 되는 거고 거의 겹치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원 경기 일정 보니까 그지 같아요. 뭐 전북 만났다가 울산 만났다가 인천 부산 이렇게 가는 걸로 내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올 시즌 어떻게 할지. 또 생각하니까 또 머리 아프다. 토 나올 것 같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아무튼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막 좀 정신 차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중계 관련돼가지고 뭐 아마 공지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리그 한 녀석들님 쿠키 100개 조던. 이제 시즌인데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녀석들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계할 때쯤 되면 당연히 금요일날 중계니까요. 그죠? 축구는 5월 5일 어린날에 야구 중계가 있긴 하지만 뭐 핵심인 축구 중계가 금요일날에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당연히 무조건 완쾌고요. 좀 좋은 컨디션에 좋은 텐션에 방송을 할 수 있겠죠. 해축구야 좀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K리그는 잘 준비해서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과하게 텐션을 가져가더라도 좀 떠들면서 왜냐면은 실제로도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같이 막 무슨 막 그 옛날에 이용수 아저씨가 해설했던 것처럼 해설하면 뭔가 아니면 분위기를 가져가면 너무 좀 약간 우리가 뭐라죠? 우리가 억텐이라고 조금 보여도 분위기를 좀 그렇게 가져가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축구 다시 하는 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좋아요. 저는 이제 입에 폴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근데 작년에 생각해 보면 K리그 물론 이 대구 같은 경기장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관중도 많지만 가끔은 이제 관중 없는 경기를 중계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때 분위기 어땠지? 그때 사람들이 어땠지? 보면서. 근데 내 생각에는 그때 되게 분위기가 아무리 경기도 사실 좀 처지고 중계 스타일도 좀 처지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경기도 좀 루즈하고 중계 스타일도 루즈하고 중계 분위기까지 루즈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K리그를 물론 뭐 후반전에 박진감 넘치고 경기 때문에 막 뭐 좀 막 분위기가 올라간 거 있지만 정확히 그냥 내가 그냥 회상하기로는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좀 뭐랄까 아예 그냥 뭐랄까 내가 응원한 팀 아니더라도 한쪽을 좀 정해놓고 응원하면서 중계를 할까? 아니면 중립으로 같이 그냥 칭찬도 하고 같이 까고 그럴까? 하면서 그냥 잘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막상 해봐야 알고 그러니까 중계 스타일이 이제 JTBC로 갔기 때문에 그 이제 메인 경기야 JTBC가 좀 살려주면 거기 맞춰서 그냥 흐름 따라 가면 되는데 뭐 또 뭐 다 메인은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중 사운드 받아서 틀어놓죠. 그걸 왜 해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그거는 FM에서 하면 되잖아요. FM에서 할 때 그게 흥이 나요? 아니, 이게 관중 사운드도 이게 뭔가 그 상황에 맞춰서 막, 우와, 이게 맞아야지 그냥 하는데 그냥 가만히 막 볼 돌리고 있는데, 우와!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흥이 안 나잖아요. 이게 볼도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찔러주는 킬패스가 들어가야 막 그때 이제 막, 우와! 이렇게 하는 게 나와야 이제 뭐랄까 이게 그 좀 흥이 나지. 그냥 관중 사운드 계속 틀어놓으면은 뭐 이성원 빼패스 했을 때도 막, 우와!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황선홍 감독도 그냥 이 관중 소리, 응원가 소리 이런 거 틀어놓고 그냥 연습해 보는데 되게 막 그 뭐랄까 좀 집중 안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할 마음은 사실은 저도 없다. JTBC가 잘 살려야죠. JTBC가 제 기억으로 맞다면, 그러니까 국대 경기는 사실 그때 국대 경기 때 JTBC는 되게 그러니까 중계에 스킬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JTBC가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많이 해봤고 뭐 축구 경기 많이 해봤으니까 중계 자체를 많이 좀 해봤으니까 좀 분위기를 살리는데 근데 거기 캐스터가 솔직히 좀 별론데 JTBC는 네, 몸 많이 괜찮아졌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캐스터가 좀 살려줘야 되는데 원래 캐스터가 좀 많이 해주거든요. 해설은 그냥 좀 뭐랄까 좀 분위기만 맞춰주면 되고 캐스터가 이제 그냥 진짜 이 분위기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캐스터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SBS 중계가 재밌었던 이유가 뭐 이재영이나 그 위에 선배 캐스터들이나 배성재나 이런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SBS 중계가 재밌던 거죠. 거기에 이제 해설자들이 옆에서 잘 이제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다란 막 이렇게 뭐 많은 걸 첨가하지 않아도 재밌던 건데. 대표팀 팀 탄 버스 사고 났다는데 진짜 대표팀이 소집을 안 했는데 아니 K리그 이제 코앞이라 다들 이제 팀에 집중하고 바쁘잖아요. 대표팀 소집을 할 수가 없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뭘 보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이제 막 막 이게 막 부풀려졌나 봐. 그냥 이제 팀 버스가 막 대표팀 버스가 되고 하는 게 순간 너무 웃겼어요. 그냥 미안해요. 아, 갑자기 대표팀이라고 하니까 대표팀? 내가 못 본 게 있나? 갑자기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못 본 게 있나 보다. 근데 잘 뭐 다 챙기진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네. 이게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네,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다.